화학 반응들을 보다 보면요, 꼭 보이지 않는 어떤 정교한 규칙을 따르는 것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고리형 협동 반응이라는 건데요. 오늘 우리는 이 반응 속에 숨겨진 화학의 가장 우아한 비밀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모든 이야기는요, 정말 수년간 과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어떤 화학적 수수께끼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분자, 이게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. 완벽하게 똑같은 하나의 출발 물질이죠.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이 분자에 열을 가하면 시스라는 결과물이 나오고요. 이번엔 빛을 쬐주면 완전히 다른 3D 구조를 가진 트랜스 생성물이 툭 튀어나옵니다. 아니,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이 이상한 화학 현상의 본질,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에서 어떻게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 수수께끼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이 반응은요, 좀 특별해요. 중간 단계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게 한 번에 착 하고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. 마치 엄청 잘 짜인 군무처럼 전자들이 동시에 싹 움직여서 순식간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고리형 협동 반응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이 전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춤을 추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그 무대가 되는 공간, 바로 분자 오비탈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분자 오비탈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 때 전자들이 함께 지내는 공동주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자는 이 특정 공간 영역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. 이런 거죠.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에틸렌처럼 아주 간단한 분자는요, 보시는 것처럼 결합 오비탈이라는 안정적인 방이랑 에너지가 높은 반결합 오비탈이라는 방 딱 두 개만 있어요. 당연히 분자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 이 방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겠죠? 근데 다행인 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오비탈, 모든 방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딱 두 개, 가장 중요한 프론티어 오비탈이라는 녀석들만 알면 됩니다. 자,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두 명을 소개합니다. 바로 호모와 루모. 호모는 전자가 채워진 방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, 말하자면 최고층 펜트하우스 같은 거고요. 루모는 반대로 비어있는 방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, 입주 가능한 가장 낮은 층이라고 할 수 있죠. 화학 반응은 주로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다시 우리 수수께끼의 분자로 돌아와 봅시다. 보통 상태, 그러니까 그냥 열을 가하는 조건에서는요, 여기 보이는 이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의 오비탈, C3가 바로 호모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끝부분의 모양이에요. 로브의 위상, 그러니까 색깔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대칭성을 잘 봐두세요. 그런데 여기에 빛, 즉 광화학적 에너지가 더해지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. 왜냐하면 빛 에너지가 전자 하나를 흥분시켜서 다음 에너지 레벨로 펄쩍 뛰어오르게 만들거든요. 이렇게 전자가 한 단계 점프하고 나면 이제는 네 번째 에너지 레벨의 오비탈, 프사이소가 새로운 호모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. 이 새로운 호모를 보세요. 양쪽 끝의 대칭성, 로브의 패턴이 아까 봤던 호모랑은 완전히 정반대죠. 바로 이 차이가, 이 작은 차이가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. 자, 이제 핵심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열을 가할 때와 빛을 쬐어줄 때 서로 다른 호모모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죠. 그럼 이제 이 대칭성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의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. 이 분자가 고리를 만들려면 양쪽 끝이 빙글 돌아야 해요.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양끝이 서로 마주보면서 안쪽으로 도는 내선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둘 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도는 외선 방식입니다. 자, 드디어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. 열을 가하는 반응에서는요, 원래 호모, 즉 프사이스리의 대칭성 때문에 양쪽 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, 즉 내선으로 돌아야만 같은 색깔의 로브끼리 딱 만나서 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시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?
그럼 빛을 쥐어준 경우는 어떨까요? 빛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호모, psi4는 대칭성이 정반대라고 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 끝이 같은 방향으로 외선으로 돌아야만 결합이 가능해집니다. 그 결과는 뭘까요? 네, 바로 트랜스 행성물이죠. 와,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.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더 큰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이게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거든요. 우리가 방금 목격한 이 놀라운 원리에는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오비탈의 대칭성이 맞아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이 간단한 원리 하나로 열 반응과 빛 반응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규칙을 따르는 반응은 대칭 허용, 어기면 대칭 비허용, 즉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이론이 정말 대단한 건요, 우리가 본 반응뿐만 아니라 유기화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다른 수많은 반응들, 예를 들면 유명한 딜스-알더 반응 같은 것들의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설명해낸다는 겁니다. 그야말로 화학 세계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이 전자들의 춤, 이 오비탈 대칭성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. 우리가 원하는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분자를 마음대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진정한 분자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?